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6주차 강의에 접어들었네요. 오늘 우리가 열어볼 보물상자의 이름은 바로 운동역학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물체의 움직임 그 자체만 관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진짜 주인공인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거예요. 기계 자동차 공학의 기초 체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 저와 함께 이 상자 속의 비밀을 하나씩 꺼내볼까요? 오늘 우리가 정복할 목표는 총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왜 내 몸무게가 변하는지 분석하는 겉보기 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줄로 연결된 물체들이 도르래를 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속도와 장력을 계산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원운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구심력의 원리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가 커브길을 안전하게 돌 수 있도록 도로의 경사각을 설계하는 뱅크 도로의 원리까지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라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몸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느낌 다들 느껴보셨죠? 이걸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수직 항력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와 운동 가속도를 더하거나 뺀 값과 같습니다. 위로 가속될 때는 중력의 가속도가 더해져서 체중계가 밀어올리는 힘이 커지니 몸무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반대로 아래로 가속되거나 위로 가면서 속도가 줄어들 때는 가속도를 빼주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만약 줄이 끊어져 자유낙하한다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같아져서 수직 항력이 0이 되는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실제 수치를 넣어볼까요? 질량이 70kg인 사람이 초당 2m의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위로 올라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바닥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인 수직 항력은 질량 70의 중력 가속도 9.81과 운동 가속도 1을 더한 값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결과는 약 826.7N이 나오네요. 이를 평소 몸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약 84.3kg 중 정도가 되는데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무려 20%나 체중이 증가한 셈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묵직함의 정체가 바로 이 수치였네요. 이번엔 도르래에 매달린 두 물체의 운명을 결정해봅시다. 에트우드 기계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무거운 물체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가속도는 두 질량의 차이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을 전체 질량의 합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줄에 걸리는 힘인 장력은 두 질량의 곱의 2와 중력 가속도를 곱하고 다시 전체 질량의 합으로 나누면 되죠. 5kg과 3kg 물체를 예로 들면 전체 시스템은 초당 약 2.45m의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무거운 쪽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볼까요? 경사면 위에 있는 물체와 매달린 물체가 연결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중력의 성분인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4인 30도와 줄의 장력 사이의 줄다리기를 잘 봐야 해요. 두 물체에 대해 각각 운동 방정식을 세워 연립해서 풀면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가속도가 음수인 초당 마이너스 0.61m의 제곱이 나왔다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로 즉 매달린 물체의 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에서 부호는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신호등이죠. 원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바로 구심력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구심력은 중력이나 마찰력처럼 원래 존재하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들의 합력이 원의 중심 방향인 펍선 성분으로 작용할 때 그 합력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공식으로는 질량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2를 회전 반경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줄의 장력이 될 수도 있고 땅과의 마찰력이 될 수도 있는 변화무쌍한 녀석이죠. 줄에 매달려 빙글빙글 도는 원뿔 진자를 분석해 봅시다. 줄의 길이는 1m, 각도는 30도입니다. 여기서 줄의 장력의 수직 성분은 물체의 중력과 비기고 수평 성분은 원운동을 유지하는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관계식을 잘 섞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진자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시간은 2 곱하기 원주율에 줄의 길이의 코사인 각도를 곱하고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의 제곱근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약 1.86초마다 한 바퀴씩 돌게 되겠네요. 비 오는 날이나 빙판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커브를 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도로를 안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뱅크 도로가 정답입니다. 마찰력이 전혀 없더라도 도로의 경사 덕분에 생기는 수직 항력의 일부가 구심력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때 경사각의 탄젠트 값은 속도의 제곱을 중력 가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으로 나눈 값과 같아야 이상적입니다. 즉, 차의 속도와 커브의 반경에 따라 도로의 최적 각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도로 설계에 숨겨진 역학의 지혜입니다. 방금 배운 공식으로 실제 도로를 설계해 볼까요? 회전 반경이 200m이고 경사각이 10도인 도로가 있습니다. 마찰을 무시했을 때 이 도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속도는 얼마일까요? 중력 가속도 9.81에 반경 200과 탄젠트 10도를 모두 곱한 뒤 제곱근을 씌워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초당 약 18.6m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시속으로 바꾸면 약 67km 정도가 됩니다. 표지판에 적힌 권장 속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공학 역학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 제어 시스템인 ESP가 아주 좋은 예죠. 이 시스템은 차가 코너를 돌 때 필요한 구심력과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실제 마찰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만약 필요 구심력이 마찰력보다 커져서 차가 밖으로 튕겨나갈 것 같으면 컴퓨터가 똑똑하게 개별 바퀴의 브레이크를 따로 조절합니다. 강제로 회전 모멘트를 만들어 차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죠. 역학 원리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연습으로 실력을 다져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60kg인 사람이 아래로 초당 3m의 가속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입니다. 이때 수직 항력은 중력 가속도에서 운동 가속도를 뺀 값의 질량을 곱해 408.6N이 됩니다. 두 번째는 8kg과 6kg 물체가 걸린 도르래입니다. 가속도는 질량 차이를 합으로 나누어 중력을 곱하면 초당 1.4m의 제곱이 되고 장력은 약 64.7N으로 계산되네요. 수식이 눈에 익을 때까지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회전 운동 문제도 풀어볼까요? 반경 50m에서 초속 20m로 달리는 차의 구심 가속도는 속도의 제곱인 400을 반경 50으로 나누어 초당 8m의 제곱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속 90km, 즉 초속 25m로 달리는 차를 위한 뱅크 도로 설계입니다. 반경이 300m라면 탄젠트의 역함수를 이용해 각도를 구해야 합니다. 속도의 제곱을 중력 가속도와 반경의 곱으로 나눈 값의 아크 탄젠트를 취하면 약 11.7도가 나옵니다.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잊지 마세요. 이번엔 조금 더 짜릿한 수직 원운동을 살펴봅시다. 줄에 매달린 공을 수직으로 돌릴 때 가장 위쪽 지점에서는 중력이 구심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줄이 팽팽함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루트(g)r 이상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가장 아래쪽 지점은 장력이 중력도 이겨내고 구심력까지 만들어내야 해서 힘이 가장 많이 실리는 곳이죠. 장력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와 회전 가속도를 더한 값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지점마다 달라지는 힘의 역동성을 느껴보세요. 롤러코스터 루프 구간에서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 궁금하셨죠? 루프 꼭대기에서 필요한 최소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트랙의 시작 높이는 루프 반경의 최소 2.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보면 높은 곳의 위치 에너지가 루프 꼭대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타는 놀이기구 하나하나에 이런 치밀한 물리적 안전장치가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실제 도로는 마찰이 존재하죠. 그래서 안전속도의 범위가 생깁니다. 너무 빠르면 차가 밖으로 튕겨나가려 함으로 마찰력이 도로 안쪽으로 도와줘야 하고요. 너무 느리면 경사 때문에 안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 마찰력이 밖으로 버텨줘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공식들은 사실 탄젠트의 합과 차의 정리에서 온 거예요. 이 식들을 이용하면 특정 도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와 최소 속도의 구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봅시다. 엘리베이터 문제는 수직 항력식, 원운동은 속도의 제곱과 반경이 핵심인 구심력식을 기억하세요. 두 물체가 연결된 에투드 기계는 질량의 차이와 합의 비율로 가속도를 구하고 뱅크 도로는 탄젠트 각도와 속도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웬만한 질점의 동역학 응용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공식 지도를 꼭 그려 넣어두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필승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자유물체도를 정성껏 그리세요. 둘째, 운동 방향에 맞춰 직교 좌표계나 법선 접선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셋째, 뉴턴의 제2법칙인 알짜임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는 식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연립 방정식을 차근차근 풀면 끝.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역학의 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엘리베이터와 도르래에서 각각 한 문제씩, 그리고 원운동과 뱅크 도로에서 총 3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과정이 실력을 쑥쑥 키워줄 겁니다. 우리 학교 교수 학습 관리 시스템인 CTL을 통해 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좌표계의 끝판왕인 흑좌표 역학을 다루고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며 중간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해 볼 거예요. 역학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